그래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어쨌든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는데 EU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사무실이라서 조금 말짱한 얼굴과 배경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법안이 EU에서 지난주에 드디어 공개가 됐어요. 최종안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법안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유튜브를 찍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이키 불매 운동을 벌였던 되게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났던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파키스탄의 아이가 축구공을 실로 짚는 그 사진이 라이프지에 보도가 되면서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아동 노동으로 인한 제품, 이것이 우리가 신고 있는 축구화, 운동화, 축구공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이런 공급망 상에서 일어난 되게 비윤리적인 것들이 막 터지게 되면서 상당히 그때 엄청 큰 파장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초기에 나이키 반응은 우리와는 상관없다, 본사와는 상관없다, 협력업체가 한 거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더 비난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산업체, 지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무너진 거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용인이 되었던 시대지만 이제는 본사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 밸류체인 상에서 공급망 협력업체들까지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때 인권과 환경에 대해서 이 제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점점 더 강조해야 하는 분위기, 이 글로벌 분위기가 다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EU가 가장 먼저 나서는 거죠. 공급망에 대한 인권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런 이제 실사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와 얼마나 많은 개도국의 이 공급망이 뻗어가 있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법안이고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해 여름에 나오려고 했는데 한번 미뤄졌고 10월에도 미뤄졌고 12월까지도 미뤄주시면서 이번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7가지 정도를 요구받는데요. 그 기업에 대한 실사를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기업의 정책, 이 거버넌스, 정책이 있는가, 이 정책과 실사를 통합해라는 거, 그리고 이 공급망에서 자사의 활동들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어떤 actual and potential adverse impact라고 했으니까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식별을 하느냐, identify 하라고 그랬거든요. 식별을 해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들의 제품, 서비스,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예방을 하라. 그리고 이 악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만사항, 고충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지 절차를 세우고 관리해라. 그리고 모니터링 하라. 제대로. 6번째,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실사에 대해서 7번째는 공개적으로 소통하라. 공시도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제대로 된 정량적인 지표를 마련해가지고 12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 실사단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UN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이 UNGP라고 하겠는데요. 여기랑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 또 환경, 인권뿐만 아니라 환경도 여기 실사에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기업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경영 전략이 파리 기후 협정의 1.5도 이 경로하고 일치하는지 이 부분도 실사에 반영을 하라고 환경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지난해 3월에 초안이 나왔었는데 이 초안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로비가 상당했어요.
이 중소기업까지 들어가면 반발이 아주 심해가지고 이번 안에는 이제 대기업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 정도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적용 대상이에요. EU 회원국의 법이 적용되거나 EU 영토에 설립된 대기업. 그래서 그룹 1의 경우는 직원 수가 500명 이상,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 정도가 넘는 기업. EU 내에 있는 거를 합해보니 상장 기업이 한 9,400개, EU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비EU 기업이 한 2,600여 개. 그래서 한 13,000개 정도가 그룹 1으로 지금 당장 이제 적용되는 곳이고, 한 법안이 시행한 지 2년 후부터 시행되는 그룹 2의 경우는 조금 단계를 낮춰가지고 직원 수 250명 이상, 순매출 3천만 유로 이상으로 했고,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어쨌든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는데, EU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선 적용 대상인 대기업이 어차피 폭넓은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이번 실사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중소기업도 이 지속가능성 실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EU는 회원국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재정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대기업이 아무래도 협력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좀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번에 되게 핵심 이슈가 법안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 규정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U 회원국은 기업이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지 감독을 해야 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시정 명령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개도국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피해나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EU 본사의 민사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EU 본사 기업의 경우 딴 나라에서 벌어져도 이것이 여기로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논란이 많았어요. 민사상 책임제도에 대해서 NGO들은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요구사항이었고, 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EU 법원에서 보상 소송을 받게 된 부담스러울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현안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완전히 명확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지 그 유렉티브라는 미디어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사상 책임제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범위가 조금 제한적이고, 기업이 협력업체한테 그 행동 강령을 준수했다라는 어떤 보증을 확보할 수 있으면, 둘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증이 되어 있으면 조금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황상 아주 명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게 EU가 EU 차원에서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개별적으로 기업 실사 의무화법을 이미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한 곳도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나머지 다른 나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여기도 국내법 제정을 논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각자가 적용하다 보니까 적용 대상 기업이라든지 적용의 범위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EU 차원에서 이게 너무 국가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EU 차원에 좀 통일된 그 실사법을 의무화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번 논의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직접적인 EU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법안에 바로 해당 당사자가 되고, SK 하이닉스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납품하는 협력업체로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 실사에 관련된 요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해당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럽에 이제 직접 진출한 기업 말고도 EU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권이나 환경 관련한 인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받아놔야 되는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사도 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정보 공시까지도 해야 되는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제가 이제 한꺼번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들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전해드리고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